백날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바른정당과 통합 찬반을 묻는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가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통합을 외치다가 두 동강이 난 국민의당. 지금 한 치 앞을 감히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를 놓고 사실상 내전이 벌어졌네요. 낡은 틀에 갇힌 이들의 방해와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 가시밭길을 걸으며 길을 열어온 안철수 대표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걷겠다고 약속하며 나쁜 투표를 거부해서 국민의당을 지키고 보수 적폐 야합 분쇄하자.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우리 국민의당을 보수 적폐 복원에 동원하려는 안철수 대표는 대표로서 자격을 잃었다. 자, 국민의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전은 단순히 투표 찬성 반대 성명 발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대파 쪽에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국민의당 내부는 바로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자, 지찬물은 하이바 50cm 정도의 강목을 준비하시고 가죽 장갑을 착용하라. 이유준 기자, 예. 이게 누가 보낸 메시지입니까? 저게 어디 건물 철거하러 갈 때 필요한 복장이 아닙니다. 네.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내용인데요. 장진영 최고위원은 통합 찬성파입니다. 그런데 반대파 쪽에서 서울의 정당에 집결해서 시위를 독려하는 문자가 있다. 이런 것을 공개하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50cm 정도의 강목을 준비하시고 가죽장갑도 착용하라. 그리고 지구당별로 50명 정도씩 모여서 참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로 정치인이 지시를 내리면 행동에 즉각 임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원로 정치인? 지금 보면요. 이 앞에 문구야 그렇다 치고 국민의당의 정치 원로님들의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 임할 자세. 이 원로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 정치 원로님은 아마 결국은 공개가 안 될 겁니다. 공개되면 큰일 나겠죠. 예. 짐작이 가는 분이 있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예, 다만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네.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에 네. 이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런 정도 됩니다. 예. 아, 거기까지만 말씀을 왜 하다 마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헬멧에 강목을 들고 가죽 장갑을 낀다. 이게요. 정치권이 무력 시위를 벌인다라는 건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떠오를 겁니다. 과거에 용파리 사건이 갑자기 전 떠오르는데 어떻습니까? 심정수 차장 얘기해 주시죠. 네, 전두환 정권의 거의 이제 끝부분, 말기에 있었던 건데,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영삼 당시 야당 대표가 통일민주당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뭔가 직선제로 대통령의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니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밑에 있던 장세동 안기부장이 조직폭력배로 굉장히 유명했던 김용남 씨, 전주파로 유명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일명 용팔이라는 이름을 쓰는 저 조폭을 동원해서 통일민주당이 창당대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가서 난동을 지지고 막 파이프로 다 부수고 하는 식으로 계속 창당대회를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 총재가 당시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총재가 이끌던 통일민주당의 창당대회는 식당에서의 약식으로 간신히 치러져서 네. 결국은 창당이 되긴 했습니다만 저런 정치 조폭들의 어떤 공작 때문에 야당이 굉장히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 저런 식의 공작을 통해서 뭔가 통합을
막아보겠다. 네.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얘기까지. 잠시만요.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얘기, 신정수 차장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용팔이 사건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인물이 당시 김영상, 김대중 의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그러면 소위 호남계를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정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피해를 봤던 당사자들의 개통을 이어온 사람들이 다시 이 비슷한 일을 한다. 강목 들고 하이바 쓰고 가죽장갑을 낀다. 조폭이 저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테러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국민의당은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하나의 지류로서 네. 민주주의를 더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저런 일은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네. 그런 기대가 바람이 큽니다. 물론 문자 메시지에 그쳤습니다. 설마 하니 품격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죽장갑 끼고 강목 들고 가지는 않겠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부 갈등 법정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파들이 참여한 나쁜 투표 거부운동 본부가 바로 어제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네.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까? 이 투표 자체를? 당원 당규에 위반됐는데 만약 투표를 실시한다 그러면 그때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을 넣은 겁니다. 네. 일단은 전당원 투표 금지하는 것들을 가처분해달라. 미리 좀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신청인은 박지원, 정동영 등 20명의 의원들이 이제 신청이 됐고 이 부분이 이제 당원에 위배된다는 거죠. 당헌상 근거 없어가 위배고 결국은 3분의 1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네. 그걸 금지하라는 게 골자인데 시간을 오늘 아마 심리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내일이 이제 투표인데 네. 시간상도 아주 촉박하고 아하. 결정을 내린다면 내일 아침 정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양날의 검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인용이 돼버리면 뭐 인용되면 좀 낫지만 만약 네. 기각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더 큰 싸움이 나겠죠. 더 크게 싸움이 나고 아하. 이제 이쪽에서는 기각된다 하더라도 뭐 밀어붙인다는 뭐 취지긴 한데 사실 투표고 당헌 당규는 해석하기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당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에 가긴 갔지만 네. 법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 보입니다. 전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속아 웃을 일이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당원 투표 실시 전에 사실 안 대표가 의견을 더 많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말에 약간 보태자면 그 법원에 가처분 신청된 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면 아마 기각되거나 뭐 이렇게 취하된다던가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법률이 있고요. 당헌 당규가 있을 때 법원에서 당헌 당규를 조금 더 상위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거를 거의 준 법률을 보는데 특수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그 정당의 행위를 일반 법의 잣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정당 정치에 아주 많은 그 개입이 된다. 이 정당 정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당에서 이루어진 의결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네. 번복되거나 가처분 아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입법기관을 존중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을 보이는 네.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운명의 국민의당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발 하이바 쓰고 강목 들고 장갑 낀 그런 의원들은 국민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